여러분 안녕하세요. 8-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까지 대상자 표본 추출이 끝나서 그 대상자에게 자료를 수집하는 측정 도구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부분을 배우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해야 될 내용은 측정의 기본, 미저먼트의 기본되는 사항들을 보고 다음 주에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2주차의 수업 목표는 우리가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측정에는 4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그 측정의 4가지 수준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측정 도구의 신뢰도 검증 방법, 측정 도구의 타당도 검증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간호 연구 과정 중에서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호 연구는 크게 연구를 계획하는 단계와 연구를 실제 수행하는 단계와 자료 수집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논문을 작성하는 단계, 그 논문의 결과를 잘 실무에 확산하는 단계, 이렇게 큰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연구를 계획하는 단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연구 문제,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일이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제와 관련된 문헌고찰을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용어 정의나 가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연구의 설계를 선택해야 되겠죠. 실험 설계를 할 것인가, 비실험 설계를 할 것인가, 또는 더 넓게 봐서 양적 연구를 할 것인가, 질적 연구를 할 것인가, 이런 설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설계를 적용할 연구 대상자, 표본 추출을 해야 되겠죠.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확률 표본 추출법 또는 비확률 표본 추출법으로 연구에 직접 참여시킬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종속 변수를 측정할 측정 도구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측정 도구의 선정인데요. 측정 도구의 선정을 하기 전에 우리는 측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미저먼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측정에는 4가지 수준이 있다. 나의 측정 도구가 그 4가지 수준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의 통계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의 4가지 수준은 명목적도, 서열적도, 등간적도, 비율적도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측정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공부할 것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자료 수집하는 방법으로 생리적 측정, 사회심리적 측정, 면접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위에 2가지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것은 그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8-2주차의 수업 목표로 측정의 4가지 수준을 명확하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료 수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측정 도구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 측정 도구는 4가지 수준 중에 어디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고 난 다음 분석, 통계는 어떤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측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측정, measurement, 잰다 이 말이죠. 측정, measure, 잰다 이 말입니다. 이 뜻은 추상적인 구성, construct 또는 개념, concept 또는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 변인, variable. 이 추상성은 이제 construct가 제일 높은 거고요. 개념으로 그걸 좀 구체화해서 그 다음에 variable은 바로 연구에서 사용하는 바로 그 구체적인 변수가 변인입니다. 그래서 요런 연구로 본다면 추상적인 개념이 그 다음에 조금 더 미들 레인지 띠어리에서 조금 더 컨셉으로 만들어졌다가 그 컨셉이 연구에서는 변하는 수로 바뀌어서 그 변수를 정확하게 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수량화하는 것을 우리는 측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측정은 다른 말로는 속성의 양을 숫자로 표현하는 규칙이에요. 측정을 하면 다 값이 숫자로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희망 측정 도구 30문항으로 측정하면 희망 제일 낮은 점수 0점에서 희망 제일 높은 점수 100점
이 사이에 숫자로 표현하는 규칙을 우리는 측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성, attribute, 개념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변수, 연구에는 그것을 구체적인 변수로 만들어줘야 되죠. 변화하는 수로 만들어주고 그 변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 변수를 측정하는 측정 도구, measurement tool 또는 scale이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구의 종속 변수가 길이다. 팔 길이, 다리 길이면 이것을 잴 수 있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일반적인 자 아니고 다리 길이를 재려면 늘어나지 않는 좋은 회사의 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줄자는 미리미리 간격을 표현하는 줄자.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 도구를 선정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무게를 잰다 그러면 우리가 저울, 체중계 있잖아요. 정확하게 잴 수 있는 체중계. 그 다음에 디지털, 아날로그도 괜찮지만 디지털로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나오는 체중계. 이렇게 하면 민감도도 높은 측정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안은 길이나 무게는 구체적인 변수인 반면 불안이나 희망이나 애매모호함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불명확한 컨셉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조작적 정의를 명확하게 한 다음 불안은 현재 그 대상자가 갖고 있는 안절부절함, 뭔가 불편함 이런 것들을 불안이라고 하고 STAT 아니고 STAI입니다. STAI 수무 문항으로 측정한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용어 정의를 내린 게 되고 측정 도구는 불안의 측정 도구는 STAI라는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측정에는 4가지 수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먼저 한번 그 4가지 수준을 한 표로 그냥 한꺼번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측정 수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척도는 명목 척도입니다. nominal scale. 그래서 여기는 이 변수들의 이름만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들의 이름만 붙여줘서 그 변수들 간에 1, 2, 3, 4, 5라는 변수가 있으면 노미널 스케일은 이름을 붙여준 거였기 때문에 이 1, 2, 3, 4, 5가 서로 다르다라는 뜻밖에 없지 1, 2, 3, 4, 5가 크다 작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과는 1, 배는 2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것이 명목 척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한 수준 높은 척도가 서열 척도, 오디널 스케일이에요. 서열 척도는 이름을 붙여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 변수들 간에 1, 2, 3이 ordered variable, 순서가 있는 변수예요. 순서가 있는 1, 2, 3이에요. 순서가 있는 1, 2, 3이라는 것은 그러면 영아는 1, 유아는 2, 학동기는 3 이렇게 번호를 주면 이게 순서는 있어요. 그러나 그 순서 간에 나이 차이가 동일한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 변수를 우리는 서열 척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수준의 측정 수준은 등간 척도예요. 등간 척도, same interval 이 말이죠. 인터벌 스케일이라고 얘기하고요. 인터벌 스케일에 나는 마음이 안절부절하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다. 3, 좀 많이 그렇다. 4, 매우 많이 그렇다. 이렇게 인터벌을 준 거예요. 이때 인터벌을 주는 그 간격은 도구를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등간 척도로 만든다고 같은 간격으로 만든다고 가정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간 척도는 각각 1, 2, 3, 4가 서로 다른 이름임을 알려주고 또 1, 2, 3, 4가 순서가 있다는 걸 알겠고 그리고 그거에 덧붙여서 간격 1과 2 사이, 2와 3 사이, 3과 4 사이 이것은 동일한 간격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수준 높은 측정 수준은요, 척도는요, 비율 척도입니다. 레이시오 스케일이라고 그러고요. 비율 척도는 서로 다름도 의미하고 순서도 의미하고 같은 간격임을도 의미하는데 이 비율 척도는 absolute zero, 절대 0점이 있는 것입니다. 즉 0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변수이면 비율 척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연구 중간고사 시험 성적은 내가 문항 항목당 4점짜리 5점짜리 20개를 만들었으면 5점 5점 10점 맞은 사람과 15점 맞은 사람 사이의 간격 5, 15점 맞은 사람과 20점 맞은 사람 사이의 간격 5, 이것은 같은 간격이니까 등간척도로 측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간호연구 시험 성적을 등간척도로 측정한 것이 비율척도냐, 절대 0점이 있느냐. 여러분, 시험 성적이 0점이라고 간호연구 실력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죠. 그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웠거나 또는 시험에서 배우지 않은 게 나왔거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절대 0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임의의 0점입니다. 박정수 교수가 낸 시험지를 못 풀었다 뿐이지 여러분은 간호연구 실력이 있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absolute 제로가 아니에요. 근데 비율적도 absolute 제로인 것은 키, 체중 이런 것들은 없으면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absolute 제로인 거죠. 절대 0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측정에서 수준은 nominal scale, ordinal scale, interval scale, ratio scale 이 4개예요. 딱 4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 모든 변수를 다 들고 와보세요. 다 이 4개 중에 한 개 들어갑니다. 다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낮은 수준이 명목척도라고 얘기했죠. nominal scale, 명목척도. 가장 낮은 수준의 척도고요. 이 명목척도의 성격은 대상자의 속성을 상호 베타적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누어 준 다음 그 유목에다가 번호를 1, 2, 3 이렇게 줘요. 남자 1, 여자 2. 혈액형 A, 1, B, 2, 5, 3, A, B, 4 이렇게 줬어요. 그러나 이 1, 2, 3, 4라는 숫자는 서로 다르다라는 의미밖에 없지 2번이 1번보다 더 크다. 3번은 2번보다 더 크다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숫자는 서로 다름을 나타낼 뿐이에요. 그런 변수를 명목척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과, 배, 딸기, 사과 1, 배 2, 딸기 3. 딸기가 배보다 3이니까 플러스 1로 더 좋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죠? 자, 명목척도는 숫자가 크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숫자로서 계산을 하지 못합니다. 명목척도로 자료를 수집하고 나면 가능한 통계는 1에 몇 명 몇 프로, 2에 몇 명 몇 프로 이렇게밖에 못 내죠. 그러니까 빈도, 백분율, 그 다음에 최빈치는 낼 수가 있습니다. 1, 2, 3, 4, 5 중에서 가장 현 대상자에서 많이 나타난 것. 지금 100명에서 해보니까 3이 50명으로 가장 많더라. 이러면 우리가 최빈치를 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명목척도로 자료를 수집했을 때는 모수 통계를 하기 위해서 통계를 한다면 칼스케어 이별량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칼스케어가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성별에 따른 인터넷 쇼핑몰 이용 경험 비율.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본 사람 있다 없다가 나누고요. 그 중에 남자 여자 누가 인터넷 쇼핑몰을 더 많이 이용했을까를 보기 위해서 남자 중에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경험자를 봤더니 89.9%고 그 다음에 남자 중에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10.1%였어요. 여자 중에는 어떤가 봤어요. 여자 중에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92.1%고요. 없는 사람은 7.9%였어요. 이 퍼센트의 차이가 칼스케어로 계산했을 때 유의한 차이인가를 계산할 수 있어요. 명목 득될 때는 칼스케어 테스트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원 분류표에서 나온 퍼센트를 가지고 칼스케어를 돌렸을 때 0.408이 나왔고요. 이것은 유의 수준이 0.05보다 큽니다. 유의 수준이 0.05보다 크다라는 것은 유의한 차이가 아니다. 귀무가설이 지지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유의한 차이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인터넷 쇼핑몰 이용 경험은 서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명목척도로 측정했지만
인터넷 여기서 면목 측정어로 측정한 것은 인터넷 쇼핑몰 이용 경험이 있다 없다 이 두 개를 측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척도 수준이 서열 척도입니다. 서열 척도는 오디널 스케일이고요. 대상자의 속성에 따라 서열적인 순서를 숫자로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1을 낮은 점수를 주고 뭐 5를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 거꾸로 5를 부정적인 태도로 하고 1을 긍정적인 태도로 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가 변수의 숫자를 부여하는데 그 단계를 담아서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디널 스케일에 있어서 숫자는요, 순위는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1, 2, 3, 4, 5 순서로 돈이 많다. 1, 2, 3, 4, 5 순서로 뭐 실력이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순위 간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교수의 직위는 교수 1, 부교수 2, 조교수 3, 전임강사, 요새 전임강사 없어졌습니다만은 전임강사 4 이렇게 교수의 직위를 둔다면 교수에 속하는 사람은 20명, 부교수에 속한 사람은 40명, 조교수에 속한 사람은 100명, 전임강사에 속한 사람은 20명 이런 식으로 직위가 나누어질 수 있는 거죠. 순위가 이때 교수를 1을 주고 부교수를 2를 주고 조교수를 3을 주고 전임강사를 4를 줬을 때는 이게 순위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교수와 부교수 사이에 10점이고 부교수와 조교수 사이에 10점이고 10점 간격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되는데 2년 걸려, 조교수에서 부교수 되는데 2년 걸려, 뭐 3년 4년 걸려, 부교수에서 교수 되는데 10년 걸려. 이러면 동일 간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단순히 이 숫자는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적고 순서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군인의 계급, 대위를 1을 주고 중위를 2를 주고 소위를 3을 줬을 때 이것도 동일한 가격은 아니고 순서의 차이만 보여줍니다. 학생의 석차 1등부터 74등까지 석차가 있는데 1등에 있는 사람은 98.5, 2등에 있는 사람은 96, 3등에 있는 사람은 80 이렇게 간격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석차는 순서는 내세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서열 척도라고 합니다. 서열 척도도 숫자가 크기의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통계적인 처리, 계산을 못합니다. 가능한 통계를 어떤 거냐 하면 서열 척도나 앞에서 배운 명목 척도나 이런 것은 정규 분포의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비모수로 지금 수준이 낮은 자료 수집을 했는 거기 때문에요. 그 대신 서열 척도로 재는 거에서 퍼센트나 중위수 나올 수 있고요. 서열 척도로 두 변수의 서열 간에 관계가 있는가를 볼 때는 순위 상관계수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기는 어렵지만 앞에서 우리가 상관계수 한 개 배웠어요. 두 개 이상의 등간 변수 이상을 두 개 이상 변수의 상관계수를 내는 방법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예요. 근데 두 변수가 모두 서열 척도일 때 순서만 나타냈지 같은 간격인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경우에는 순위 상관계수로 스페어만의 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SPSS 프로그램을 간호연구와 통계 2번 2학기 때 그 과목을 들으면서 이런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어떻게 돌리느냐, 그 다음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통계를 돌리게 되고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는 뒤에서 배우는 등간척도 이상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서열척도니까 석차, 간호대학생의 간호연구 성적의 석차와 성인간호학 성적의 석차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를 볼 때는 순위 상관계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목척도하고 서열척도 두 개는 동일한 간격으로 잘라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연속 변수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로 자료 수집을 했을 경우에는 자료의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모수 통계, non-parametric statistics, 모수를 추정할 수 없는, 우리가 샘플에서 자료 수집을 하면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작은 연구 대상자 숫자에서 했지만 대표성 있게 뽑으면 그 자료를 population의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려면 모수 통계를 해야 돼요.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모수 통계를 해야 되는데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로 하게 되면은 이게 변수 자체가 불연속한 성격이기 때문에 모수 통계를 하기가 어렵고 비모수 통계, non-parametric statistics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척도의 수준이 등간 척도입니다. 인터벌 스케일, 등간 척도. 이것은 등급 간의 간격이 같아서 서로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척도예요. 그래서 등간 척도부터는 척도의 수량화가 가능합니다. 같은 간격이기 때문에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를 다 해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학생의 성적 또 있네요. 한 문항당 5점짜리 20문제를 내가 냈다. 그러면 학생 성적이 60점, 55점, 50점, 55점, 60점, 100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간격이기 때문에 이게 예측을 하죠. 50점, 15개를 맞췄구나. 10개를 맞췄구나. 55점, 11개를 맞췄구나. 60점, 12개를 맞췄구나. 100점, 20개를 맞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간 척도는 또 불안 점수 같은 설문지 점수는 거의 등간 척도를 기본으로 하게 됩니다. 설문지 이렇게 0에서 5까지를 그려놓으면 요렇게 하는데 요걸 다 같은 간격으로 그려놓죠. 같은 간격이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해서 매우 그렇다까지 하는데 같은 간격으로 잘라놨습니다. 그런 것을 인터벌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인터벌 스케일에는 0점이 절대 0점이 아닙니다. 0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임의의 0점이에요.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간호연구 시험에서 여러분이 0점을 맞았다. 성적이 0점이다. 그럼 간호연구 실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임의로 박병숙 교수가 낸 문제를 못 풀었을 뿐이지 여러분이 실력이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임의의 0점이에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등간 척도의 온도가 0점인데 0도라는 건 온도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얼음이 어는 온도를 0도로 임의로 정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임의의 0인 거죠. 기압도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간 척도는 어떤 종류가 있나 살펴보고요. 그러면 등간 척도로 자료 수집을 했을 때 통계 분석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게 같은 간격이므로 같은 간격이고 순서도 있고 다르다는 의미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등간 척도부터는 자료 수집을 해놓고 나면 통계 처리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 표준 편차,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 검정은 어떤 통계를 한다고 그랬죠? T 검정. 세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 또는 다른 말로 분산의 집단 간 분산과 집단 내 분산의 수를 이용해서 세 집단 간의 차이를 보는 통계, 세 집단 이상 집단의 차이를 보는 통계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노바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는 F 테스트라고 그래요. 대문자 F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별량 분석. 요 통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얘기했네요. 등간 척도로 두 변수 다 등간 척도로 해서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있는가, 상관성이 있는가를 검증하는 통계 방법은 뭐예요?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예요. 피어슨 상관계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스페어만 상관계수는 두 변수가 모두 서열 변수일 때, 여기서 두 변수가 모두 등간 변수일 때, 설문지 A로 된 점수, 설문지 B로 된 점수, 그러니까 등간 변수일 때는 피어슨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간 척도로 자료 수집을 하게 되면 가설 검증을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간 척도로 자료 수집된 예를 한번 보시면 건강에 대한 생각 중에서 심각성, 민감성,
유익성, 장애성, 극복성이라는 암 관련 태도 설문지를 이용해서 측정한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수치들이 가설로 봐서는 민족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심각성, 민감성, 유익성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족 150명, 한족 130명, 한국인 140명 이렇게에게 질병에 대한 심각성, 민감성, 건강행위에 대한 유익성, 장애성, 질병을 극복하는 의지를 통괄해서 암태도 총점 이런 걸로 나누어서 등간 척도를 재보니까 조선족은 심각성이 9.15인데 한족은 8.91, 한국인은 8.93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그죠? 이럴 때 F테스트 세 집단 간의 평균 차이 검정을 해보면 1.20이 나오고 P값은 0.304 P는 얼마 이하라 이제 유의하다고 그랬어요. P는 0.05 100개 중에 5개만 우연할 확률이고 95는 사실이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P.304는 유의한 이 세 집단의 차이가 유의한 차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민감성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어떤 질병에 내가 걸릴 민감성이 있나 없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조선족은 6.79, 한족은 6.65, 한국인은 6.07. 이거는 점수가 뭔가 조금 차이가 나네요. 6.79와 6.07은 굉장히 얼마예요? 7.2, 0.72 정도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F 검정을 해보니까 4.73이라는 높은 숫자가 나왔고 P값이 0.009입니다. P값은 얼마? 0.05 이하이면 유의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질병에 대한 민감성은 조선족, 한족, 한국인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구나. 그런데 크기로 보니까 어느 사람이 질병에 대한 민감성이 제일 자기가 높다고 생각해요. 조선족은 자기가 병에 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6.79. 한국인은 자기가 위생도 좋고 뭐 이렇게 홍삼도 먹었고 해서 나는 그 질병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6.07이에요. 그래서 F값이 4.73, P가 0.009로 유의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세 집단 이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면 여러분 꼭 무슨 검사를 해야 되냐? 추후 검사로 쉐페 검사를 하게 됩니다. 했을 때 이 세 개 집단 간에 어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나를 본 겁니다. 그래서 A와 C가 차이가 유의하네요. 조선족과 한국인은 질병에 대한 민감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측정 수준 중에 가장 높은 측정 수준인 비율 척도입니다. 비율 척도. 비율 척도는 레이시오 스케일이고 가장 높은 수준의 척도고 서로 다르다는 것 알고요. 노미널 스케일에서처럼. 그 다음에 순위가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은 그 오디널 스케일처럼이고요. 그 다음에 측정치 간의 동일 간격이다. 그러면 인터벌 스케일이고 절대 0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 레이시오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비율 척도는 이 네 가지를 몽땅 다 포함하게 되고요. 비율 척도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 0점, absolute 제로가 있는 거라고 했죠. 예를 들자면 시간, 거리, 각도, 키, 체중 이런 것들은 다 0이라고 그러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로 여기 보시면 온도는 등간 척도예요. 왜? 뭐가 없어서? 절대 0이 없다. 0.2, 0점 이하의 온도가 있어요. 0점 절대 0이 아니기 때문에 0점 이하의 점수가 있으면 이거는 비율 척도가 아니고 등간 척도로 가야 돼. 근데 시간은 마이너스라는 시간이 없어요. 0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변수는 비율 척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율 척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통계 분석은 어떤 것인가? 비율 척도로 된 자료는 굉장히 수준 높은 자료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고도의 통계 분석, 기하학적인 평균 이런 모든 통계 방법을 다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등간척도, 인터벌 스케일과 지금 배운 비율척도 이 두 가지는 같은 간격으로 쭉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속적 척도, continuous variable, continuous scale, 연속 척도라고 얘기하고 이 두 변수로 잰 자료는 모수 통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변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해서 평균도 내고 다 하기 때문에 이 두 변수를 잰 것은 모수 통계, parametric statistics, 모수 통계법이 가능합니다. 모수 통계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표본에서 수집한 자료이지만 이 자료를 추론 통계를 통해서 모수 통계를 통해서 잘 적정하게 통계를 하면 이 결과를 모집단에도 그대로 확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모수 통계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표본에서 자료 수집했지만 모수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 방법은 모수 통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간이나 비율 척도는 모수 통계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더 낮은 단계에 있는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는 모수 통계법을 하기 어려우면 비모수 통계를 돌려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만은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과 상태, 뭐든지 갖고 와서 재보면 네 가지 변수, 네 가지 척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한 단계씩 밟아서 올라가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명목 척도는 이름밖에 없고 서열 척도는 순서가 있고 등간 척도는 동일한 간격이고 비율 척도는 이걸 다 합한 다음에 absolute 제로가 있는 것이 비율 척도입니다. 마이너스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척도를 비교할 때 여러분들이 종속 변수나 외생 변수나 그 대상자한테 이 척도를 이용해서 속성을 측정할 때는 항상 이것 중에서 가능한 것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척도로 자료를 수집해 놔야지 나중에 그걸 등간으로 만들기도 쉽고 명목으로 만들기도 쉽지만 명목으로 자료 수집한 것은 절대 등간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높은 수준의 자료 수집을 하죠. 척도를 이용한 자료 수집이 되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귀하의 연령은 당신의 나이에 체크하세요. 그래서 20세 이하, 21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간격을 얼마로 잡았어요? 여기서는 다 5.5년 간격으로 잡았는데 요건 다르죠. 25년 간격이에요. 이거는 41세 이상 얼마까지 더 있을지 예측도 못해요. 예측도 못해요. 나이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요렇게 해서 각각 나는 나이가 여기야 요렇게 체크하게 하는 자료 수집을 하게 되면 얘에서 나온 자료는 무슨 자료예요?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중에 무슨 자료일까요? 서열이죠. 그죠? 같은 간격은 아니고 이 같은 간격 여기까지는 같은 간격이지만 여기서 이 간격이 같은 간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간격이 아니고 순서는 있는 서열 척도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이는 이렇게 체크하게 할 게 아니라 단순하게 측정해야 되죠. 기아의 나이는 갈로 몇 세? 그러면 자기 나이 25세 이렇게 적으면 얘는 이 4개 수준 중에 어느 거예요? 나이는 단건 비율 척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서열 척도 될 뻔한 걸 비율 척도로 수준 높게 측정해 놓으면 비율 척도를 가지고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5살 간격으로 나눌 수 있고 10살 간격으로 나눌 수 있고 다양하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척도는 항상 최대한 높은 수준의 척도로 자료 수집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측정 도구는 4가지 수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제시하는 이 측정 도구, 측정 변수가 어떤 측정 수준인지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사람이 화상에 걸렸는데 화상의 정도가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이 있다. 1도 화상은 약간 빨갛게, 2도 화상은 물집이 잡히고 3도 화상은 그거 더 심해집니다. 요렇게 요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이것은 무슨 척도입니까?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어느 척도일까요? 답을 이야기해 보세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에다.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쳤어요? 뭘까요? 오디널 스케일이겠죠. 1, 2, 3도가 더 심해지는 순서는 있지만 이 순서 간의 차이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자, 인도의 카스트 제도 어때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수드라 뭐 이렇게 해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척도일까요? 다르다는 건 알겠고. 카스트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 간격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도 서열 척도입니다. 간격은 동일하지 않지만 브라만하고 수드라, 크사트리아 여기는 엄격한 위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신체 검진할 때 타진을 하게 됩니다. 통통, 통통, 통통 이렇게 타진을 하면 편평음, 무릎 같은 큰 근육에 들리는 플래트니스, 타금, 덜레스는 간을 타진할 때 들리는 소리고, 공명음, 공기가 많이 들어있는 조직, 폐를 타진할 때 들리는 소리고, 고음, 팀파니 사운드는 공기와 물이 같이 들어있을 때 나는 소리예요. 팀파니 사운드. 그래서 보통 압도멘을 타진했을 때 고음이 들리죠. 이런 타진음 4가지가 있다. 이것은 측정의 무슨 수준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4개가 서로 다른 건 알겠지만 4개가 편평음 1, 타금 2, 공명음 3, 고음 4 줬을 때 고음이 공명음보다 1만큼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럼 이건 무슨 척도예요? 바로 명목 척도, 노미널 스케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압 ATM은 무슨 척도일까요? 기압 숫자로 1기압, 5기압, 뭐 1000몇 기압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그 1기압과 2기압 사이, 2기압과 3기압 사이 요거는 어때요? 같은 간격이 있죠. 그래서 인터벌 스케일, 등간 척도인가 아니면 비율 척도인가 고민해 봐야 되겠죠. 기압은 저기압에서 마이너스 기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레이셔 스케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인터벌 스케일입니다. ADL 점수 이렇게 개인 위장을 혼자 할 수 있으면 뭐 0에서 5까지, 그 다음에 시장을 혼자 갈 수 있으면 0에서 5까지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해서 체크해서 합해서 점수가 나오는 이런 ADL 점수는 어떤 척도일까요? 이렇게 숫자가 있고 같은 간격이다. 그러나 수정받을 점수의 점수가 0점이라고 그 사람이 전혀 못 움직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척도다? 인터벌 스케일, 등간 척도입니다. 그 다음에 압가 스코어, 신생아의 압가 스코어로 호흡이 없으면 0점 뭐 이렇게 점수를 줘갖고 만들어 놓은 것. 대개 이런 설문지 계통, 측정 도구 계통은 이렇게 인터벌 스케일이 많겠죠. 같은 간격임을 가정하고 도구를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회에 학생회장, 부회장, 부장, 차장, 학생회장 1, 부회장 2, 부장 3, 차장 4 이렇게 점수를 줬다면 이것은 무슨 척도입니까? 서열 척도죠. 서열이 높아지는구나는 알 수 있지만 같은 간격은 아니라는 거죠. 신생아의 머리 둘레를 줄자로 쟀다. 무슨 척도일까요? 이 길이를 재는 것은 비율 척도겠죠. 0이면 머리가 없는 거지. 마이너스 머리 둘레는 없어요. 그죠? 자, 간호연구 시험 성적. 간호연구 시험 성적은 어떤 척도라고요? 시험 성적은 5점짜리 20문제를 냈다. 같은 간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인터벌 스케일입니다. 그 시험 성적이 0점이다 라는 것은 그 시험을 못 쳤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간호연구 실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절대 0은 아니에요. 자,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 이거는 마이너스 수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레이시오 스케일이겠죠. 당뇨 스틱. 당뇨 스틱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 소변을 묻히면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데 색깔이 변화에 따라서 빨간색 쪽으로 갈수록 빨간색에 가고 있으면 4 포지티브, 그 다음에 그거보다 약간 연한 색이면 3 포지티브, 이런 식으로 초록색이면 0, 포지티브가 아님, 네거티브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척도일까요?
색깔이 다른 거에 따라서 동일한 간격이라고 볼 수 있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서열 척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 횟수.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 되면 도서관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거나 자료를 찾거나 할 건데, 도서관 이용 횟수는 무슨 척도일까요? 도서관 이용 횟수. 한 번도 안 하면 0이야. 마이너스 도서관 이용 횟수는 없음. 비율 척도이다. 그죠? 안락사를 측정하는 세만틱 디퍼런셜 스케일. 의구별 척도. 여기 보시면 안락사라는 것은 probable, 뭐 예측 가능한 거다. improbable, 예측 불가능한 거다. 7점 척도로 점수 측하도록 하고요. practical, 실제적인 거다. impractical, 실제적인 게 아니다. safe, 안전하다. risky, 위험이 많다. 이 각각의 형용사의 어느 쪽인지를 점수를 줘서 점수를 합하는 도구가 semantic differential scale이에요. 안락사를 측정하는 어의 구별 척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수준일까요? 1, 2, 3, 4, 5 같은 간격으로 그림을 그려놨네. 하지만 이게 이렇게 해서 0이라고 해서 절대 0은 아니죠. 그런 경우는 인터벌 스케일입니다. 옷 색깔, 여러분이 입고 있는 빨간색은 1, 파란색은 2, 초록색은 3 이렇게 해서 몇 명이나 있는지 잘 수집해 보려고 해요. 옷 색깔은 무슨 척도입니까? 노미널 스케일이죠. 명목 척도. 서로 다르다라는 표현밖에 못 해줍니다. 삶의 질 측정 도구 48문항 라이크트 스케일이다. 그러면 우선 인터벌 스케일이겠다. 그죠? 세럼 콜티졸, 피를 뽑아서 혈중에 들이는 콜티졸 수치가 몇 마이크로그램인지 검사를 해본다. 그것은 뭐겠어요? 레이셔 스케일이겠죠. 절대 0점도 있고 같은 마이크로의 같은 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미세하게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레이셔 스케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좀 하고 있는 혈압 측정, 혈압이 굉장히 간호연구에 있어서는 중요한 정속 변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혈압을 측정했다. 그럼 혈압은 어떤 수준이에요? 혈압은 어떤 수준이에요? 0이 있죠. 0이 있고 같은 간격이고. 그래서 이게 레이셔 스케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환자가 시기를 잘 따라하고 잘 못 따라하고 이게 이제 차이가 나서 환자에 따라서 수술 후에 시기 이행한 사람 이행의 체크, 이행 안 한 사람은 불이행의 체크 이렇게 했어요. 이행한 사람은 1번, 불이행한 사람은 2번 이렇게 점수를 줬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척도일까요? 두 개가 다르다라는 밖에 의미가 없죠. 그러면 명목 척도입니다. 혈액 투석을 주 몇 회 하느냐, 혈액 투석을 주 3회 하느냐, 4회 하느냐, 주 2회 하느냐, 혈액 투석하는 횟수는 뭐예요? 횟수, 레이셔 스케일, 비율 척도이겠죠. 그 다음에 척추의 굴곡 정도, 척추 측만증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척추의 굴곡 척도는 이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요것에 요 90도로 했을 때 각도,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있어서 다시 또 90도로 했을 때 각도, 요 두 개의 각도의 값을 가지고 척추 측만, 척추 굴곡 정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값은 뭐예요? 각도는 뭐겠어요? 각도는 비율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곡이 어느 정도 됐는지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죠. 성적 등급에 A 플러스 A0, B, B0 이렇게 주는 것은 어때요? 뭘까요? 오디널일까요? 인터벌일까요? 이것을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인터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명대학교 방식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A는 30%밖에 못 준다. B를 40%까지 주고 70% 주고 그 나머지는 C를 주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간격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성적 등급은 어디에 들어가겠다? 오디널 스케일입니다. ROM, 플렉션, 익스텐션, 플렉션 했을 때 각도, 익스텐션 했을 때 각도 180도. 이것은 어떤 척도일까요? 비율 척도겠죠. 그 다음 동공의 크기를 밀리미터 자로 쟀다. 무슨 척도일까요? 비율 척도겠죠. 하루 인터넷 사용하는 시간, 1일 몇 시간 사용하니? 몇 분 사용하니? 이것은 뭐겠어요? 시간은 비율 척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모든
연구에서 연구할 수 있는 종속 변수의 종류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뭐라도 다 얘기해보면 이 4개 수준 중에 한 개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 연습을 해놔야지 요 4개 수준 중에 이거니까 다음에 통계 방법을 이걸 써야 되겠다라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더 있네요. 모스굿 기계. 모스굿 기계는 다이아몬드 금강석이 제일 단단한 보석이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해서 얘를 중심으로 해서 긁히는 정도를 갖고 이렇게 돌의 굵기 정도, 황석이 제일 푸석푸석하대요. 그래서 이 굵기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모스 굵기계인데 얘는 무슨 척도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서열이겠죠. 같은 간격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GC에서 점수는 의식 상태를 측정하는 걸로 눈을 뜨는 데 있어서 자연적으로 뜨면 4점, 이렇게 점수 같은 간격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우리가 GCS로 의식 상태를 측정하면 인터벌 스케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측정의 4가지 수준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는 여러분 잘 이해하고 연습도 충분하게 했어요. 그래서 수업 중 생각과제는 여러분들 우리 4가지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를 지금까지 수업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예시 각각 2개씩 들어주세요. 명목척도의 예시 2개, 일반 생활에서도 좋고 간호연구의 종속변수도 좋습니다. 이런 건 명목척도예요. 이런 건 서열척도예요. 이런 건 등간척도예요. 이런 건 비율척도예요. 이걸 각각 2개씩 찾아서 생각과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구 대상자를 정해서 측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측정한다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4가지 수준을 공부했고 어떤 변수들이 어디에 속하는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의 종류, 도대체 이 변수가 명목이냐, 서열이냐, 등간이냐, 비율이냐 이것은 이제 자기가 익숙하게 변수 이름만 나오면 금방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